2023년 11월 2일 오늘 목요일 아침 새벽 4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버스 타러 가는 사이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 가지고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무슨 기록을 남기느냐 이렇게 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반드시 되시는데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남겨놓습니다. 어제가 11월 1일이잖아요. 어제 내가 카톡을 보니까 10월 31일 날 하늘궁에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 전에 2022년 작년 3구 대선 전에 그분이 한번 하늘궁에 오셔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신 분이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분이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올려놨던데 거기서 지금 제일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현실 정치 이야기거든. 그래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토요 일요 강의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현실 정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토요 일요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하시는데, 그럼 토 일요 강의를 합하면은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돼요. 그것을 이제 압축을 해본다. 물론 이제 숨소리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또 기억을 해야 되고 뭐 그래 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압축이 가능하다고. 압축을 해보고 또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해보라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말이지, 압축하면 주먹만하게 압축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적게 압축할 수가 있지. 그런데 진짜 뭐 주먹만하게 이제 압축해가지고 지구봉이 있거든. 주먹만한 그 지구봉이 있다고. 그렇듯이 신인님의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한 4시간 정도 토 일요일 날 강의한 것을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몇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가능해요. 뭐냐? 허경영이 참 신인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내가 참 신인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둘째는 미래의 하늘궁의 그 전망이 대단히 밝다는 거, 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 뭐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신인이다. 둘째는 앞으로 제1하늘궁, 제2하늘궁, 제3하늘궁이 이제 생기고 전 세계에 이제 모든 그 인류가 다 찾아온다는 거. 미래의 그 밝은 전망, 그 2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정말 신인이다. 둘째는 미래의 하늘궁의 그 엄청나게 발전되는 그 비전,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베토벤의 그 운명교향곡 들으면은 그 주제가 그렇잖아. 빰빰빰빰 이거잖아. 빰빰빰빰. 그런데 그 멜로디 그 2 소절을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는 거야. 막 한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래가지고 풀어나가는데,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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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ah.
풀어나가면 뭐 10시간도 되고 20시간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큰 주제는 그거라고. 그런데 현실 정치 이야기는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 그 질문자가 그걸 물었어. 물어서는 안 될 일반 우리 일요일날 일요일날 하늘궁에 이제 그 응답 시간이 있잖아. 그런 데서는 사회자가 그런 질문은 해야 될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나도 귀가 쫑긋하게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한 5개월 남았어요. 10일, 12일, 1, 2, 3, 뭐 4월 10일 날, 내년 2024년 4월 10일 날 22대 대한민국 이제 그 총선이 있는데, 그 4월 달에 있는 10일간은 빼고, 그러면 딱 5개월 남았어요. 150일 남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150일 조금 더 남았네. 5개월 남았는데, 그때에 21대 총선에서는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그 지역구에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한 250명 이상 나갔다고.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는 또 나가실 겁니까? 이런 물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 봐서는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감히 질문을 하고는 싶은데 하지는 못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대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신인 답변이 나왔다고. 뭐냐 하니까, 신인님께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전에는 비례대표로 2번인가 그래. 비례대표로 이제 신인님께서 나갔고, 2번으로 나갔고, 일반 지역구에서도 한 250명 이상 나갔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구에 싹 다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안 나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총선에 안 나간다. 그 이야기를 어제 분명히 하셨고, 아마 그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내가. 어제 내가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방송으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오늘 뭐 조금 늦었지만은 10월 30일 1일날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뭐 한 이틀 늦었는데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 총선에는 안 나간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선거법 걸린 거 그것도 아닌데, 내가 변희재 씨라고 그분이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일반인들은요, 정말 검찰청이나 경찰, 법원에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평생에. 안 그래요? 일반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살다 보면은 뭐 변호사도 만나고, 법원에도 가고, 검찰에도 가고 하는 것도 평생에 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상사로 하는 분이 있다고. 일상사로. 그러니까 무수하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자기가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곳이 뭐냐? 그게 경찰서, 법원, 검찰청.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변호사, 판사, 검사, 짜바리, 그러니까 순경, 형사들, 조서 꾸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변희재 씨는 거의 만나는 게 일상사예요. 보통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깜빵도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이분이 변희재 씨가 죄가 있어서 징역 살은 게 아니라고. 징역 살을 때에서 그 사람이, 물론 뭐 죄를 딱 진 사람이 징역 사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징역 사는 경우도 있어요. 변희재 씨가 그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게 뭐냐?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완전히 썩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면은
검사 100명은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판사 40명 정도는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엄청 실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은 판사 40명, 검사 100명만 사형시켜가 될 일이 아니라고. 기시정부라고 있어요. 거기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 히틀러가 파리를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다스릴 때에 그 히틀러 정권에 부역한 정권이 기시정부라고.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시정부에 부역한 사람들 10,000명을 구속 수감했다고. 10,000명 해가지고 거기서 10,000명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1,000명을 그냥 사형시켜버렸다고. 그래야 프랑스가 제자리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검찰 법조계만 썩은 게 아니고 언론에도 무지무지하게 썩었다고. 언론 기타 이제 또 여러 개가 있죠. 그것을 이제 엄선해서 출연해 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그 사람들 양심도 맑아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혁명당에서는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람은 내 생각은 할 수가 있잖아. 안 그래? 이거 머리가 엉망이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총선 전에 내가 볼 때는 대선이 있다 이렇게 봐요. 내가 주장하지만은 이제 11월 달 들어섰는데 11월 달에는 아마 머릿속에 돌멩이가 있는 사람들도 변희재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버릇에 대한 진실 요것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이가 김종인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김종인 씨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거기 김종인 씨가 우리나라 정치판에 이렇게 좀 영향력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을 정도가 아니지, 많이 있지. 그런데 김종인 씨하고 변희재 씨하고 골프를 쳤다 그러더라고. 한 2달 전인가 쳐가지고 뭐 골프 칠 때 뭐 그냥 자기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를 했을 거고, 뭐 김종인 씨도 이제 나이는 많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머리는 돌아가니까 빨리 캐치했다고. 캐치해가지고 변희재가 말하는 것을 캐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이하고 만났다 그러더라고. 만나면은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석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허경영 신인님을 몰라서 그렇지. 변희재 씨나 김종인 씨나 뭐 이준석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300명 뭐 대체로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양심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아주 맑아야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데 영혼이 그렇게 맑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에 신인님께서 왔는데 보고도 못 보니까 시인부지 한심사다 말이야. 세인부지 한심사다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한심한 일인데 그거는 그렇고,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웠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그것은 머리가 돌아간다고. 돌아가니까 뭐냐, 이제 무기를 든다 이 말이에요. 무기는 뭐냐, 한동훈 현직 법무부 장관, 지금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벼락 출세를 한 것이 뭐냐 이러면은 태블릿을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툭 떨어져 버린다고. 툭 떨어진다고. 싹 올라갔다가 팍 떨어져 버린다고. 그럴 일이 이제 이미 아주주간이라든지 홍콩의 이제 그 신문사죠. 그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입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미 10월 달에 밝혔고, 이어서 요미우리하고 쌍케이 신문에서 밝혔고,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터뜨려질 11월 달에 터뜨려져요. 그리고 우리 국내 언론사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이제 터뜨려지면은 조그마한 군율이 하나 나고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가스가 꽉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냥불만 하나 갖다 대보라고, 라이터 하나 갖다 대면 쾅 하고 터진다고. 그런 일이 지금 이제 11월 달, 이달 하고 다음 달, 이게 이제 터진다고. 터지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12월 27일 날 패스트 트랙 긴급 처리 사항,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 통과된, 그리고 특검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세상에는 이제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나 옛날로 말하면 왕이지. 왕하고 뭐 옆에는 그 왕비가 있잖아. 왕하고 왕비 가운데서 보면은 전부 다 뭐 성인군자 같은 아주 정말 그 요순인간 같은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고. 희한한 년놈들이 말이지. 왕하고 왕비가 돼가지고 나라를 세리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 야, 도저히 이런 년놈을 그냥 끌어내려 앉혀야 되겠다. 옛날 이야기라. 이야기 단대 들으라고. 그래가 끄집어 내리는 거를, 끄집어 내려온 거 왕하고 왕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 한 나라가 세리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고. 희한한 년놈들이 참 좀 비정상적인 그런 년놈들이 임금도 되고 왕비도 되고 그런 그 역사상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하늘은 그런 사람도 한 번씩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 이거는 정말 그 판사, 거기에 대한 판사, 검사, 그 사람들 성실하게 허경영 신인님께서 정말 선거법 위반을 했는가를 정말 성실하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한 사람의 그 정치적인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양심에 입각해서 그 누가 어떤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딱 뿌리치고 말이지, 옳은 판결을 해야 되거든. 옳은 또 기소도 해야 되고.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서 79억 9,999명이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해가지고 양심에 판단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거든. 양심의 기준에 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내가 늘 이야기 자주 하지만 지동설라가 천동설이 지배했었을 때 한 과학자의 맑은 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천동설이 아니거든. 지동설이 맞다고. 그렇게 하듯이 말이지. 딴 사람이 다 뭐 허경영 총재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도 보고 말이지. 정말 성실하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저 부산 전포동에 있는 그냥 부산 공고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만 판단했으면 옳은 판결을 했을 거 아니냐고. 차가 와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하여튼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리고 그거 이때에서 대통령은 이미 당선되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